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if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프로젝트 생성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프로젝트 생성하는 과정에서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 1번, EX1번 if문이라는 예제예요. 요게 파일 이름인 거 있지 않았죠? 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메인이라는 이름의 블록을 준비하고요. 입력값을 받기 위해서 맨 윗줄에 이제 import java.util.scanner라는 구문을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 안에 시스템의 입력 기능을 담아서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리더라는 녀석을 만들어내요. 자, system.out.print라고 하면은 출력하고 줄바꿈을 안 하잖아요. 자, 요거 코드 잠깐 보여드려 보면 import java.util.scanner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 타입의 리더는 new scanner system.in. 자, 그 다음에 보통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int 타입의 a는 reader.nextInt 라고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거 바로 출력할게요. 일단은 다 썼으니까 reader.close 라고 닫은 다음에 입력받은 값을 출력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처음에 다짜고짜 얘가 입력을 받으려고 들어요. 입력하기 전까지는 안 넘어가요. 그럼 여기에 커서 찍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이제 입력이 끝나요. 그럼 입력한 내용이 A라는 변수에 저장되고 그게 바로 출력되니까 여기서 엔터 치면 입력한 내용이 바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system.out.printf라고 하면은 형식 문자를 쓸 수 있었죠. A는 정수니까 A에 입력한 값이라고 한 다음에 %d 찍고, printf는 자동으로 줄바꿈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줄바꿈을 강제로 걸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쉼표.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출력이 되는데 %d 자리에 A에 저장된 값이 치환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서 코드 맨 밑이요. 자, 여기 밑에서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A에 입력한 값 10이라고 출력이 된 거죠. 자, 근데 실행하면 얘가 입력을 받으려고 대기 타고 있으니까 얼핏 보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system.out.println으로 해봅시다.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자, 여기가 출력이 먼저 되겠죠. 그리고 ln이니까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화면 밑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을 하고 println이니까 줄바꿈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을 지금 여기서 받으려고 얘가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예제에서는 이게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껴서 위에 네모칸 누르면 강제 종료돼요. 그래서 프린트로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콜론을 찍고 한 칸 띄워놨어요. 자, 그러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콜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그냥 프린트죠. 프린트니까 줄바꿈을 안 합니다. 그 결과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입력받으려고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1, 2, 3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그 밑에 A의 입력한 값 1, 2, 3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입력하고 싶은 개수만큼 그 reader.nextInt reader.nextInt라고 입력하거나 문자를 입력하고 싶으면 name은 reader.nextLine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숫자하고 문자열을 한꺼번에 입력받을 때는 숫자가 먼저 입력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이 나중에 돼야 돼요. 만약에 문자열을 먼저 입력하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B는 뺄게요. name에 입력한 값 name, 아이고. 자, name은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죠. 7라인에 보면 스트링 타입의 name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자열에 대한 취한 문자는 뭐였어요? 그쵸, %s였죠. 이런 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빨리빨리 외우셔야 돼요. 이해는 못할 수 있어. 근데 외우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다르죠. 자, 지금 문자열을 먼저 입력받고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받는단 말이에요. 실행해 볼게요.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름을 입력하고요. 엔터 칩니다. 1, 2, 3.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숫자를 먼저 입력받아 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1, 2, 3, 엔터. 제가 순서를 잘못 얘기했네요. 숫자하고 글자를 같이 입력받을 때는 글자를 먼저 입력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1, 2,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죠. 그러면은 reader.nextInt라는 메서드는 요 입력한 내용 중에서 int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해서 A에다 넣어요. 그럼 여기서 1, 2, 3만 추출을 할 거 아니에요. 얘를 A에다 넣는다고. 엔터가 남죠. 이 엔터를 이 넥스트 라인이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문자열에 대한 입력이 끝나요. 그래서 문장을 입력할 기회가 사라져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킴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통째로 문자열에 담는 거죠.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종류의 값을 입력받을 때는 문장을 먼저 배치해야 돼요. 물론 숫자를 먼저 배치해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코드가 쓸데없이 길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점수를 입력하세요라고 출력하고 그 옆에 입력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린트니까. 넥스트 인트에서 입력을 받아요. 여기에 만약에 72라고 입력했다고 칩시다. 그럼 스코어에 저장되는 게 72라고 하는 점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 클로즈 했고요. 입력 다 받은 거예요. 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을 해요. system.out.println 시험 시작이라고 출력합니다. 시험 시작.
프린트 ln이니까 줄바꿈까지 했겠죠. 그 다음에 if를 만나잖아요. 그럼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아까 스코어 얼마라고요? 스코어 72. 자, 7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판단을 해요. 이거 지금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나요? 네, 말 되죠? 그러면 if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합격입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블록이 끝나면 그 밑에 있는 것도 출력을 해요. 시험 끝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를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56이라고 입력했다고 치죠. 스코어가 56이에요. 자, 그럼 일단 시험 시작이라는 출력문은 다짜고짜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if를 또 만나죠. 56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요 조건의 결과는 false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거짓. 그러면 if는 블록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시험 끝이 이어서 출력될 거예요.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구조는 괄호 안에 있는 게 참, 말이 된다, true, 거짓, 말이 안 된다, false, 여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지금 이거 자바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작성 구조를 통칭 문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문법 구조는 프로그래밍 언어들마다 살짝 미세하게 틀려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가 공부를 했다. 자바를 처음 공부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원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면은 1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요. 표현 방법은 다른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뭘 공부하건 간에 가장 처음 공부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나머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되게 금방금방 익혀요. 비슷하거든요. 자, 요 예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제는 if문에서 비교식에 대한 조건을 좀 더 다채롭게 볼게요. 자,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단 19살이라고 입력했다고 치죠. next int에 19를 입력해서 my age는 19가 저장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와요. my age 얼마라고요? 19죠. 19와 19가 같다. true예요, false예요? true죠? 그럼 if를 출력하는 거예요. 1번 출력하네요. 자, 19와 다르다. 말 되나요? 19와 19가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출력 안 해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어집니다. 19가 19보다 크다. 말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얘도 출력 안 해요. 19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그럼 얘는 출력을 해요. 그래서 출력된 것만 추려보면은 19살입니다. 1번. 학생입니다. 4번 출력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입력값을 구별해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번 입력값을 22로 입력을 해보죠. my age가 22예요. 22가 19와 같다. 거짓이죠?
그럼 1번 안 해요. 22는 19와 다르다. 말 되죠? 그럼 19살이 아닙니다는 출력할 거야. 22가 19보다 크다. 말 되죠? 성인입니다. 출력될 거예요. 22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말 안 되죠? 그럼 학생입니다는 출력을 안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실험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입력값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작동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 입력값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어떻게 작용하고 저렇게 입력했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구문이 갖고 있는 작동 규칙을 찾아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만, 다음 페이지. 자, 3번 예제까지 한 개만 더 볼게요. 입력을 받아요. 점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몇 점 입력할까요? 자, 일단 72라고 입력했다고 칠게요. 자, 포인트가 72예요. if문에 들어가는 조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최종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를 판정할 수 있는 형태면 돼요. 자, 72가 70보다 크다. 말 되죠? 일단 앞에 거는 true예요. and 72가 80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뒤에 것도 true. 자, and 연산은 모든 값이 참일 때만 결과가 참입니다.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결과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최종적으로 전체 뭐예요? true and true니까. 참이죠? 그러면 시약점입니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거. 72가 70보다 작거나 같다. 말 안 되죠? false. 72가 80보다 크다. 말 안 되죠? false. 우어죠? 우어 연산은 하나라도 참이 섞여 있으면 참이에요. 근데 전체가 거짓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false죠. 그러면 여긴 출력을 안 한다고요. 입력값을 바꿔볼까요? 자, 요번에는 50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50이 70보다 크다.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죠? 자, 여기서 일단 판정을 해야, 생각을 해봐야 돼. 뒤에 오는 게 and죠. and는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거짓이죠. 근데 이미 벌써 거짓이 나왔어. 그럼 뒤에 거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뒤에 볼 필요가 없어요. and는 일단 거짓을 걸고 시작하면은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어. 이미 거짓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요. 자, 50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true예요, false예요? 50이 70보다 작거나 같던데? 50이 70보다 작잖아요. true죠. 5원은 하나라도 참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참이에요. 이미 앞에서 참이 튀어나왔어. 그럼 뒤에 볼 필요 없어요. 얘는 참이에요. 그러면 여기 출력하겠죠. 자, 마지막 케이스 하나 더 봅시다.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95점을 받았다라고 칠게요. 자, 포인트가 95라고 했어요. 그럼 95가 70보다 크다. 말 되죠?
true입니다. and는 전체가 참이어야 결과가 참이니까 앞에 게 참이 나오면 혹시라도 뒤에 게 거짓이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nd는 참이 먼저 나오면 뒤에 거 확인을 해야 돼요. true and true, false. 자, true and true는 true죠. 근데 true and false는 fals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rue하고 and까지 나오면 뒤에 값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and 연산은 true가 먼저 나오면 뒤에 걸 꼭 봐야 돼요. 자, 포인트가 95라 그랬죠? 95가 80보다 작거나 같다. 말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 출력 안 합니다. 자, 포인트가 95라 그랬어요. 95가 70보다 작거나 같다. 말 안 되죠? false란 말이에요. false or true. false. false or true는 true고요. false or false는 false예요. or는 하나라도 참이 섞여 있으면 결과가 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or 현상 같은 경우는 앞에가 거짓이 먼저 튀어나오면 뒤에 걸 항상 봐야 돼요. 반대로 and는 앞에가 거짓이 먼저 시작했다. and는. 그럼 얘는 뒤에 거는 볼 필요 없어. 어차피 거짓이야. or는 true가 먼저 튀어나왔다. 그러면 뒤에 거는 볼 필요 없어요. 뒤에가 뭐건 간에 무조건 true예요. 해석하는 방법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 코드를 갖다가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건데, 지금은 문제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환에 있는 코드를 봤을 때 내가 실행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문제 못 풀어도 돼요. 그건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해석도 안 되는데, 만약에 영어를 공부한다고 치면 문장 해석도 안 되는데 다짜고짜 장문부터 하겠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주어진 코드를 먼저 해석을 내가 딱 봤을 때 약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해석이 되는가를 먼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 문제 내드린 거 문제 풀 줄 아냐 못 푸느냐 갖다가 뭐 따로 뭐 기록을 남긴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 문제들 당연히 처음에 못 풀었고요. 그 인문 100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저도 지금 풀었을 때 한 번에 못 푸는 문제들 꽤 있었어요. 그건 못 풀어도 돼. 지금은. 하지만 교환에 있는 이 내용들은 내가 막힘없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최종 목표는 취업이죠.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냥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만 있었으면 돼요. 이 포트폴리오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완성이 될 거예요. 이미 먼저 참여하신 분들은 지난 기수 학생이 이제 포트폴리오 했던 거 제가 한번 슬쩍 보여드렸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 해결이 돼요. 이미 코로나 전에 이렇게 해서 취업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뭔가 실무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요. 원래 학교는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실무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진짜 학문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공생들도 어차피 이런 학원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필드에 많이 퍼져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학원들마다 취업률이라는 게 좀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일부 강사가 포트폴리오를 해주기 시작했대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취업한 애들도 국비학원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들고 이제 못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켠에서 같이 시작했던 게 과연 얘가 이 코드를 직접 짠 게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코딩 문제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는데 초반에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카오가 그렇게 코딩 테스트 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공간에 굉장히 큰 강당 같은 공간에 입사 지원자들을 다 입장을 시켜요. 그리고 한 명당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를 주고요. 쭉 자리에 세운 다음에 이제 평가관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단순 문제풀이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응시자들을 넓은 공간에 모은다라는 거는 그 공간을 빌려야 되니까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대기업들만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해버리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IT 업계들이 이걸 다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흔히 말하는 진짜 스타트업 같은데, 진짜 인력이 급한데, 내지는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렇게 진행되는 회사들 있죠. 이런 데가 아니고선 다 봐요. 난 코딩 테스트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가야 돼. 원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다 하다가 요즘은 프로그래밍이 주 업무가 아닌 분야에서도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거기에 스타트를 끄는 게 삼성이었어요. 그 삼성 소프트웨어 직무 능력 검사라는 그 코딩 테스트가 있는데 코딩 테스트 중에서 난이도 제일 높기로 유명해요. 근데 그걸 프로그래머가 아닌 일반 사무직들도 보고 앉았어요, 걔네는. 그리고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AI 하는 애들. 사실 근데 AI는 프로그래밍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진짜 코드를 짜긴 하는데 그건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는 그거 얘기해봐야 지금 와닿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계열. 그쪽도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코드를. 그거 난이도 진짜 끝내주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건 손 잘 못 대요. 그러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국비학원의 그 역할은 딱 요거까지만이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 수업에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코딩 테스트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별도 단과반으로 또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같이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강의를 컨텐츠를 지금 끌어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괜찮아. 어차피 코딩 테스트 수업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직전 기수까지는 지금 요 취업 포트폴리오 되게 만들어 놓고서 그 취업 준비하면서 지금 코딩 테스트를 독학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몇몇 분들 저 보여드렸었죠. 직전기수 학생이 완성한 포트폴리오예요. 실제 결제 빼고는 장바구니 그 주문까지 완벽하게 작동해요. 회원가입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요 정도 만드내면은 솔직히 실무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앤데, 이 친구 블로그예요. 지금 이 친구 프로그램에서 문제 풀고 있다고요. 저것만으로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있는 원래 해야 되는 일만 수업 딱 하고서 진행하기에는 양심이 찔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수업하면서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요것도 그 맛보기까지는 그래도 같이 좀 다뤄주자 라고 해서 지금 매일 뒤에 문제를 제시하는 건데, 이거 지금 안 풀려도 된다고요. 일단은 우리 수업에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루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교환에 있는 문제, 요 코드들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만 먼저 접근을 하세요. 문제 지금 안 풀린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풀릴 때까지 2번, 3번이고 도전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그거 다 못 풀었어요. 자, 요번 글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EX 1, 2, 3번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지금이 11시 4분인데 일단은 11시 30분까지 실습 하시는 걸로 잡고 10분 쉬었다가 11시 40분까지 휴식이라고 할 건데, 제가 이때쯤에 그 자리들 돌아다니면서 실습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봐서 혹시 실습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연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끝내려고 후다다닥 타이핑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충분히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들여다보세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실습 시간 더 필요한지 물어도 볼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형식상 정의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